예, 컴퓨터 형제도 6번째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실습 강의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셈블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어셈블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예전에 서피스, 경계 블렌드 그런 거 할 때 거의 다 끝났고요. 모델링 부분은. 이제부터는 남은 부분이 어셈블이랑 메커니즘, 애니메이션 이렇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셈블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메커니즘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사실 앞에서 배운 것들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의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어셈블이 나가고 다음 강의는 메커니즘이랑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메커니즘이나 애니메이션 해서 아마 실습 강의는 거의 이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숙제 같은 거는 지금 다들 잘 제출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더 코멘트는 할 거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가끔 이제 문의를 할 때 이 홈워크 메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제 개인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홈워크를 미리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항상 제가 이쯤 되면은 공대 고양이를 좀 보여드리거든요.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은 나날이 갈수록 생긴 게 달라집니다. 18년도만 해도 이렇게 좀 애가 어리고 뭔가 귀여운 느낌이었는데 19년도쯤 되니까 뭔가 좀 고양이처럼 됐죠. 이때는 그냥 귀엽기만 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한 5월쯤에 또 얘를 봤는데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애가 좀 아저씨처럼 변했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제 고양이를 집에 키우고 있는데 2마리를 고양이가 이렇게 급변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1년 단위로 새로운 고양이가 되는 일이 없는데 얘는 보니까 완전 다른 고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길 가다 보시면은 잘 인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숙제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어셈블을 배우게 되면은 여러 부품들 지금까지는 다 파트 단위로 이렇게 여러분이 모델링을 했는데 그 모델링한 파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셈블 말 그대로 조립이 된 상태를 만드는 거를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숙제도 요게 나가고요. 이번 숙제 같은 경우는 좀 쉬울 수 있는 게 제가 파트를 다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파트는 이미 조립이 돼 있고 파트는 다 모델링이 돼 있고 여러분은 그걸 잘 모델링만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실습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파트들을 좀 관리하기 쉽게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크레오 TA라는 폴더를 제가 만들었고요. 제가 이 폴더 안에다가 이제 파트들을 다 생성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부품을 먼저 만들 겁니다. 부품. 뭐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부품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복잡하게 만드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오히려 복잡하면 더 배워가는 게 더 많겠죠.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제 중기에서 모델 특성 가서 치수를 바꾸는 걸 하죠. 근데 얘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수정을 안 할게요. 두 번째부터 수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를 그냥 적당히 밀어내기를 해서 말 그대로 적당히 하면 됩니다. 중심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치수도 그냥 치수는 여기 200 그리고 여기는 400 넣어주겠습니다. 그 이제 높이를 넣어주는데 높이 같은 경우는 150을 넣어줄게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 지금 인치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치로 요거 지금 만들었고 요걸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바탕화면에 가시면은 제가 아까 만들었던 크레오 TA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부품명 아무렇게 할게요. 전 T1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 하려면 여러 파트가 있어야겠죠. 두 번째 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를 또 생성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뭐 밀어내기를 적당히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준비에 가서 모델 특성을 수정을 해줍니다. 모델 특성을 mmks로 평소 하는 것처럼 수정을 해줄게요. 닫기를 하시고 자 여기다 또 밀어내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사이즈를 아까랑 똑같이 만들 겁니다. 여기도 200 400
그 높이가 아까 150이었죠. 150을 해서 똑같은 파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장을 해줄게요. P2라고 얘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파트를 좀 더 만들어야 됩니다. 어셈블을 해야 되니까 또 부품 가서 이번에는 계속 MMKS로 또 바꿔줍니다. 이번에 만들 파트는 조금 독특합니다. 밀어내기를 하는데 치수는 아까는 여기에 200이었잖아요. 여기는 400으로 넣고요. 그리고 여기도 400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가운데다 구멍을 뚫을 거니까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를 하고 구멍의 크기는 200으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요. 높이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얘는 제가 계속 200 지금 400, 400 줬잖아요. 400, 400 줬으니까 높이는 똑같이 150 여기에 주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파트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거를 또 저장을 합니다. 사실 이 어셈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실습에 비해 좀 재밌어요. 조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파트를 만들었고 이제 네 번째 파트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 파트도 여기다 밀어내기를 하시는데, 자, 제가 아까 그 구멍의 크기가 몇으로 했죠? 제가 200으로 했던 것 같아요. 구멍 크기. 이거를 똑같이 200을 주시고요. 안쪽에 좀 빈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50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쪽에다가 뭔가 이렇게 좀 얘가 돌아갔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세그먼트 삭제도 해줘야겠죠. 뭐 이 치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마음대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열쇠 같은 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밑에도 사실 한 번에 할 수 있었는데 또 여기다 밀어내기를 또 해볼게요. 밀어내기를 해서 이번에는 참조를 잡아서 참조를 2개를 잡고요. 원을 또 만들 겁니다. 아까 이거랑 똑같은 원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그려야겠죠. 또 이렇게 밀어내기를 하는데 뭐 이 사이즈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길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파트까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을 해주시고 자, 이제부터는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어셈블을 이제부터 할 겁니다. 아까처럼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는데 이번에는 부품이 아니라 어셈블을 클릭을 합니다. 어셈블 클릭하고 나머지 설정은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어셈블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다 모델 특성 바꿀 수 있습니다. MMKS로. 근데 어셈블에서는 사실 MMKS가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요. 사실 그렇기는 해도 부품 간의 간격 같은 거의 단위가 MMKS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셈블에서 어떤 파트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클릭해야 될 버튼이 이겁니다. 컴포넌트가 기본적으로 파트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 컴포넌트가 이제 구성 요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셈블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제가 아까 그 폴더에 P1부터 P4까지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P1을 먼저 불러올게요. P1이 이제 왔죠. 이렇게 오게 되면은 지금 이게 분홍색으로 돼 있잖아요. 분홍색은 지금 얘가 구속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왼쪽에 위에 보면은 구속 부재라고 돼 있는데 이 구속이라는 게 뭐냐면은 3차원 공간상에 어떤 물체가 고정이 돼 있으려면은 구속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차원 공간이니까 최소한 면에 대해서 3개의 면에 대해서 구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3개의 축, 뭐 그런 식으로 구속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용자 정의로 돼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누르지 마세요. 그냥 사용자 정의로 돼 있고, 여기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얘를 구속 조건을 제가 줘볼게요. 여기 있는 게 구속 조건이거든요. 이렇게 있는 것들이. 이걸 한번 기본 값을 줘보겠습니다. 기본 값을 주면 이게 지금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얘는 뭐냐면은 얘가 가지고 있던 그 파트를 모델링 할 때 가지고 있던 좌표계가 있습니다. 이 파트에 좌표계가 있는데 그 좌표계랑 이 어셈블에서의 좌표계를 그냥 일치시킨다는 뜻입니다. 기본값을 주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값을 주면요, 기본적으로 모든 파트를 모델링 할 때는 이 좌표계가 생성이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기본값을 줘서 구속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파트 1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파트 1이 얘가 파트 1인데 얘 보면은 이 PRT 뭐 이렇게 C 시스템 뭐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요게 이제 좌표계인데 이 좌표계를 어셈블의 좌표계랑 일치를 시켜서 구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제가 하나가 불러진 겁니다. 두 번째를 또 가져와 볼게요. 또 어셈블을 클릭을 합니다. 이번 제가 두 번째로 모델링을 가져올게요. 근데 아까 기억을 하시겠지만 P1하고 P2는 제가 완전히 치수를 똑같이 했죠. 근데 차이점은 단위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옆에 엄청 조그맣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열심히 지금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를 할 텐데 제가 보통은 다 MMKS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제 이걸 또 인치 파운드로 또 모델링을 해온 겁니다. 인치 파운드로 모델링을 해오게 되면은 남들은 다 이렇게 MMKS로 조그만 애들이 만들어지는데 혼자서 이렇게 엄청 큰 거를 불러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뭔가 모델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수습을 한다고 뭐 치수 해석을 막 하고 하다 보면은 뭐 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되도록이면은 모델링 단계부터 MMKS를 잘 지켜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잠깐 취소를 할게요. 취소하고 이것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딜레트해서 삭제를 하시고요. 다시 이제 파트 1은 버리고 파트 2부터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파트 2를 가져오시고 얘를 아까처럼 기본값으로 주고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를 가져올 겁니다. 아니 세 번째죠. 세 번째 파트를 가져오는데 얘는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홍색이 돼 있으면 구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구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를 구속시키려면은 아까처럼 기본값을 줘버리면 얘를 그냥 똑같이 가운데로 가서 고정이 돼버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구속 조건은 일치. 요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일치를 하게 되면요, 일치를 클릭을 하고 한쪽 면을 클릭을 해볼게요. 이 면을 클릭을 하고 이쪽 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구속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겠죠, 잘. 컨트롤 Z를 제가 2번 눌러서 취소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잡고 이렇게 얘가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잡고 돌리면은 이렇게 회전도 시킬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삐뚤어졌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일치를 시켜 볼게요. 한쪽만 클릭하고 이쪽만 클릭하고 저절로 일치가 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여기 있던 파란색 화살표가 비활성화가 됐죠. 지금 구속 조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나 위로는 움직이는데 또 회전도 그대로 되지만 이 두 개의 평면이 지금 완전히 한 평면에 구속이 됐습니다. 똑같이. 근데 이 상태로는 뭔가 어셈블이 됐다고 하기 힘들죠. 또 다른 구속 조건을 줘볼게요. 또 일치로 줘보겠습니다. 일치로 여기 클릭을 하시고 지금 각도 오프셋으로 저절로 바뀌었잖아요. 이 조건을 일치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두 개가 지금 평면 두 개가 구속됐기 때문에 회전도 없어졌어요. 지금 회전도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이제 또 일치를 시켜볼게요. 이 두 개랑 두 개를 일치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주황색으로 활성화가 됐죠. 네.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두 개의 파트가 어셈블이 된 겁니다. 이번 세 번째 파트를 불러올게요.
자꾸 세 번째라고 하는데 네 번째 파트입니다. 네 번째 파트를 불러왔는데 아이고, 얘도 제가 보니까 MMKS로 모델링을 안 하고 인치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침착하게 다시 취소를 누르시고요. 보시면은 여기서 다시 준비에 가서 모델 특성을 수정을 해줍니다. 이제 기본값이 인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MMKS로 바꿔주는데 이때 설정할 때는 치수 변환이 아니라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석을 해주시고요. 이대로 그냥 저장을 또 눌러봅니다. 여기서 이제 불러올게요. 샘플 파트 006이 되어버렸네요. 불러오면 사이즈가 바뀌었죠.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인치로 됐을 때 여러분이 이제 수정을 하면은 저희 가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또 재밌는 걸 보여드릴 건데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모델을 수정을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이 모델을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은 여기서 보시면 열기라는 게 보이시죠? 열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이게 그 파트 모델링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밀어내기도 있고 다 있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한번 뭐 하나 요소를 추가해 볼게요. 밀어내기를 또 하시고 여기다가 조그맣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려서 여기로 원을 하나 붙였어요. 붙이고 하고 저장을 하면은 지금 여기 저절로 반영이 어셈블에 반영이 된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조금씩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된 상태에서도. 근데 만약에 이게 구속 조건을 저해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이 어셈블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럼 다시 어셈블 해서 이 파트를 다시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일치를 하는데 조금 새로운 일치를 한번 해볼게요. 일치를 여기 보시면은 이 구멍에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랑 축이 보이시죠? 이 축을 일치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절로 이거랑 요거 회전 빼고는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요 밑에 있는 기둥에다가 그냥 고정을 할 거면은 또 여러 조건들을 막 구속을 시키면 돼요. 평면을 일치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요 평면 있죠. 요거랑 이 평면을 일치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회전이 안 되게. 잠시만요. 요 평면이랑 이 평면을 이제 일치를 시켜서 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빗나가 가지고 일치가 안 됩니다. 이때는 일치가 아니라 다시 잡고 여기를 평행으로 주시면 되거든요. 평행으로 주시면 이렇게 딱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요거를 이런 기능을 다 살리고 싶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가 원래 돌아가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기구적으로 얘가. 그때는 사용자 정의를 바꿔줍니다. 이때는 원통도 있고 핀도 있는데 핀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핀을 클릭을 하시면요. 지금 아까랑 뭐 크게 안 변한 것 같죠? 안 변한 것 같은데 제가 아까랑 똑같이 이 평면이랑 이 평면을 평행을 한번 줘볼게요. 이 평면이랑 이 평면을 아이고 자, 이렇게 살려놓은 상태에서 요거랑 요거를 평행을 시키고 이게 핀으로 돼 있었구나. 이거를 평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아이고 제가 잘못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예 삭제를 해주시고요. 어셈블에서 가져오고 일단은 먼저 아까처럼 이 축이랑 이 축을 일치를 시키시고요. 그 상태에서 어디를 줘야지 이게 구속이 잘 될지 구속을 주는 게 원래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랑 여기가 평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평행이 되고 이 상태로 제가
이제 원통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구속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일단 일치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핀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핀 말고 원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통을 하면은 이 상태로 구속이 끝나거든요. 원통의 특성은 저걸 이제 실린더리컬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향이랑 이 방향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핀이 아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드디어 알아냈어요. 이거를 핀으로 바꿔볼게요. 핀으로 바꾸시고 핀은 일단 여기를 일치를 한번 시켜보면은 지금은 됐죠. 제가 아까 구속의 방향을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핀은 뭐냐면은 이 회전만 남겨놓는 게 핀입니다. 회전만. 지금 병진 방향, 이 수직 방향의 움직임은 구속하고요. 이 회전 방향만 남겨놓은 게 핀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핀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핀은 회전만 남겨놓는 건데, 자, 그걸 위해서 다시 이거를 가져올게요. 이거를 다시 일치를 시키시고, 그리고 핀을 만들고자 하면은 회전 방향만 남겨놓고 나머지 방향을 다 구속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랑 여기를 일치를 시킵니다. 근데 이 상태로는 지금 완전히 강성으로 구속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핀을 주시고 지금 핀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 면을 클릭을 하고 한쪽 면을 클릭을 하면은 주황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회전 방향이 지금 남아있죠. 이 상태로 종료를 해볼게요. 지금 조금 평면이 많아서 지저분하니까 조금 이걸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어셈블을 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핀에 의해서 뭔가 회전이 있다고 하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이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컴포넌트에 보시면은 컴포넌트 끌기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 그냥 아무 데나 잡아줍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잡고 돌려보시면은 이게 지금 회전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 데를 한번 돌려볼까요? 당연히 안 돌아가 있죠. 얘네는 기본적으로 이 지면에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가지만 얘는 이렇게 지금 회전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실린더, 그러니까 원통형 구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삭제를 하시고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얘도 다시 이거를 조건을 다 봐야겠죠. 일치를 또 시켜봅시다. 설정을 바꿀 필요가 없죠. 이거를 일치를 주고 이번에는 원통을 주겠습니다. 원통을 주고 주황색이 됐으니까 구속이 다 됐으니까 완료를 하고 잘 볼게요. 얘는 이제 아까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얘 같은 경우는 회전도 되는데 이 방향도 움직입니다. 지금 그 실린더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거든요. 유압 실린더 같은 경우는 회전이 보통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수직 방향으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실린더를 또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삭제를 해줄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려는 게 똑같은 파트를 쓰는데 사실 이 보면은 구속에서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각도 같은 경우 거리도 있는데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리는 일치랑 기본적으로 기능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 평면이랑 여기 평면을 잡아볼게요. 0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만약에 50을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밑으로 50만큼의 거리가 생겼고 마이너스 50을 반대로 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을 주면 반대로 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150을 주면은 이렇게 갑니다. 제가 아까 높이가 200이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이제는 그냥 200으로 넣으셔도 될 겁니다. 200을 넣고 높이가 150이 맞아나 봅니다. 이걸 다시 150을 넣고 이제 아까랑 여기다 일치를 시켰었는데 이번에는 어디다가 한번 구속을 해볼까요? 제 생각에는 평면을 한번 구속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많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하고 여기를 클릭을 해봅니다. 여기다 한번 붙여볼게요. 또 거리로 줬죠?
이 거리를 또 0으로 줘보겠습니다. 거리를 0으로 주게 되면은 일치랑 똑같습니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구속 조건이 좀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뭐를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강성을 주려면은 조건을 더 줘야 돼요. 완전히 두 개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슬라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슬라이드를 하면은 아까 있던 조건들이 또 다 사라졌죠. 얘는 그러니까 구속 조건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거를 다시 강성을 해볼게요. 아까 그거를 하려면 다시 강성을 똑같이 일치를 시키고 얘는 평면인데 여기다 한번 평면의 거리를 적당히 줘보겠습니다. 지금 일치가 돼 있잖아요. 일치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치를 하고 요게 살아있으니까 요거도 구속을 해서 일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붙였고요. 일단은 동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